안녕하십니까.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강의하는 김재화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목소리와 발음 문제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꼭 방송사에서 일하는 성우나 아나운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은 야, 목소리가 참 멋지다. 아주 신뢰가 간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상대로 하여금 더 관심을 집중하게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을 해도 멋지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소리, 바로 이게 음성이 탁월하게 좋은 것인데요. 그것이 본인이 아주 운 좋게 갖고 태어날 수도 있었고 아니면 후천적 노력으로 잘 가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말로 전달을 해야 되는 제1 도구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느냐, 그런 내용 배열도 좋지만은 이 목소리를 잘 가듬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 오늘은 목소리와 그리고 말하기를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이 소리가 제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대를 통해서 그 성대를 이용해서 공명을 통해 오는 떨림에 의한 소리가 바로 목소리거든요. 동물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나 모든 소리를 내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물론 기계에서 나는 소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가 않죠. 그 목소리를 이용해 소리가 입안에서 만들어지고 배열되어 나오면은 스피치, 곧 말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건 사실 말이 아니죠. 자, 그것이 어떤 다른 단어와 내가 뇌에서 시키는 것을 받아들여서 어떤 내용을 이어서 소리를 내야만 그것이 바로 스피치가 되는 것이죠. 스피치 되기 이전에는 목소리라고만 할 수가 있고요. 목소리에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평가를 할 때 너무 빠르다, 너무 늦다 할 수 있는 빠르기가 있고요. 아이고, 지나치게 높아 또는 적절히 높아 하는 크기가 있고요. 굵기를 말합니다. 크기는. 그 다음에 하이톤이냐 로우톤이냐 하는 높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는데 유독 길게 빼는 사람이 있고 짧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말이 고저 장단을 갖추고 있지만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말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길이, 그리고 적절한 쉬기가 필요하고요. 힘주기가 또한 필요합니다. 이 6가지가 목소리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만 어느 하나라도 이것이 좀 빠지거나 미진해서는 좋은 목소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이 6가지 요소를 적절히 구사해서 모두 다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알맞은 선으로 얘기를 해야만 성공하는 스피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목소리는 일상적인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자, 목소리를 낼 때는 바로 이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나 기타 무슨 확성 장치가 없이 내 생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 소리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또는 확성기를 통한 말, 전화기를 통해서 나오는 목소리가 이게 어떤 것인지 내 목소리를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내 목소리는 내가 주로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듣거든요. 그런데 내 목소리가 어떤 건지 알려면은 녹음을 해서 들어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목소리가 과연 어떠한지 앞에 목소리 6요소를 정확하게 6가지를 빠뜨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지를 알아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래야만 올바른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좋은 목소리와 정감이 가는 목소리는 따로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목소리들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런데도 좋은 목소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방송에서의 아나운서들이나 성우들, 그리고 잘 훈련된
배우가 말하는 대사 이런 것을 들으면은 참 목소리가 좋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내 귀에 잘 들린다 하는 이런 목소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좀 타고난 것 외에 후천적으로 많은 훈련과 노력에 의해서 갖춰진 것인 만큼 모든 사람들이 아나운서나 성우처럼 좋은 목소리를 내면서 말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으로 그러나 이런 1차적으로 평가 기준은 꼭 이렇게 멋진 음성이 아니라 멋진 거하고는 조금 차별이 되는 호감이 가는 것이니만큼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과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호감이 가고 다른 사람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은 목소리 자체만 듣고도 내용을 듣지 않고 거부를 하는 것인지는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직자들이나 오랫동안 강단에 선 전문 강사들은 목소리를 사근사근하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톤으로 힘들어도 적절하게 부드러운 음성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노력하면은 그런 경지에 분명히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목소리와 정감이 가는 목소리를 나오게 하는 경로인데요. 이 경로를 통해서도 사실은 이 세 가지 기능이 잘 작동을 해야지 좋은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 기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목 안에 소리를 만들어내는 발성기관이 있거든요. 그 소리를 그 발성기관이 서로 뇌에서 시키는 명령을 받아서 떨리게 하는 공명기관이 있습니다. 자, 말소리를 떨리게 한다. 그리고 그 떨리는 말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것이 조음기관인데요. 그것이 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목에서 머리를 협조를 받아서 목에서 만드는 소리가 혀에서 구현이 되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만 좋은 목소리로 올바른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있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내가 타고난 음성이 좀 별로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 말고는 후천적 어떤 그 습관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목소리가 어떤 표준에서 좀 정감이 가고 호감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목소리들이 덜어 있는데요. 그 단조로운 소리가 그렇습니다. 감탄을 할 때, 아, 멋지구나. 또는 슬플 때, 아, 안 됐어. 하는 이런 톤 조절이 좀 높아지고 낮아지고 감정이 좀 섞이는 그런 목소리가 구현이 돼야 되는데 똑같이 단조롭게 일률적으로 아, 그렇구나. 아, 슬프구나. 아, 기쁘구나. 배고프구나. 배부르구나. 이런 똑같이 단조롭게만 소리를 내는 목소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힘없는 소리도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피곤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 일시적으로 힘없는 소리가 힘들어요. 이런 식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말을 했다가는 마치 아픈 사람이 환자가 겨우 입을 떼는 것처럼 또는 사흘 이상 굶은 아주 배고픈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처량하게 들리고 그 말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든 신뢰를 갖지 못합니다. 노래하는 것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목소리, 어떤 말에 괜히 쓸데없이 올리기도 하고 쓸데없이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 정도를 벗어나는 목소리가 있고요. 다른 말은 잘하는데 뒤끝을 흐리게 말하는 목소리들이 발견이 됩니다. 예컨대 이런 말이죠. 아, 그렇게 가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 이렇습니다. 이래 버리면은 이 종결 어미가 확실치 않아가지고 이 목소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용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듣기가 거북해지고 그러니까 방금 뭐라고 그러셨죠?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받으실 것이며 아니면은 그 질문조차 귀찮으면은 듣는 사람은 그 커뮤니케이션을 중단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나친 고음, 이런 것이 시끄러운 곳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이 간혹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시끄러운 곳에서 큰 목소리로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청력이 약해지기도 했고요. 이렇게 말해야만 다른 사람이 잘 듣는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직업을 바꾸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적절한 훈련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나친 저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 카리스마가 있다, 멋지다, 이런 말이 나직하게 중얼거리는 말인데, 그것이 혼자만 말하고 혼자만 알아듣는 그런 웅얼거림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목소리는 당연히 스피치를 할 때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더라도 그 목소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설득과 어떤 감동을 주기는커녕 기본적인 것도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잘 만들어내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있는 목소리의 설명이 조금 더 있는데요. 호흡이 기본적으로 짧아서 적절히 숨쉬기를 잘하지 못하고, 숨 쉬어야 될 곳에서는 그냥 말을 계속 이어나가고, 실제로 좀 숨을 쉬어야 될 때인데 그거를 쉬지를 않고 지나가거나, 또는 너무 또 많이 쉬어가지고 말이 서로 끊어지는 느낌을 주는 이런 목소리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목소리 자체에 자꾸 숨소리가 섞여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말이야. 우리가. 이것은 올바른 그 음성 구현이 사실은 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예로 마릴린 먼로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목소리를 논할 때. 마릴린 먼로는 잘 아다시피 미국의 아주 섹시 심벌로 아름다운 여배우였습니다. 인생을 극적으로 살았고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많은 영화를 남겨서 많은 팬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러나 이 마릴린 먼로가 사실은 대사를 할 때 숨소리가 대사에 묻어 있어서 사실은 조금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 미모가 출중했고 그 다음에 섹시 심벌로서의 연기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 미처 그 부족한 것에 크게 문제를 두지를 않고 그 여배우를 사랑했던 것이죠. 바로 마릴린 먼로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숨소리가 일반 목소리에 자꾸 섞여서 나오는 그런 경우는 사실 습관과 노력을 함으로써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파악을 다 못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평가를 받아봐야 할 것이고,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이것이 과연 제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그러지 않다고 하면은 그러지 않는 부분을 고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다행히도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 목소리를 우리가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행인 것은 이것이 노력으로 분명히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쉰 듯한 목소리, 지나치게 허스키한 목소리도 얼마든지 병원 치료나 또는 그 낭독의 훈련 같은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꿀 수가 있으니 혹시 목소리가 나쁘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훈련에 간혹 이런 글을 훈련을 합니다. 하하호후, 라러로루, 파퍼퍼프, 타터토투, 카카코쿠, 이런 식의 글을 써놓고, 모음이 일치하는 좀 된 말, 이런 말을 써놓고 자주 읽는 습관을 가지면은 목소리를 상당히 단정하게, 마치 매무새를 이렇게 좀 단정하는 듯한 목소리 정리가 분명히 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어떤 지금 연설을 하기 전에 또는 누군가 만나서 긴 대화를 해야 될 경우 생각했을 때 이 목소리가 장시간 말해도 피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상대의 위세에 내가 질리지 않도록 나도 적절한 크기의 힘 있는 목소리를 유지하고 가야 된다. 이 모두에게 다 필요한 일이죠. 이럴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마사지법이 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손으로 이 그림 1을 먼저 보실까요? 손으로 아래턱을 뒤로 올립니다.
뒤로 올린 다음에 마음속으로 좀 한 5 정도를 셀 동안에 시간을 이렇게 갖고요.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또 세는데 이거를 천천히 아주 빨리 하지 않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목이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 2번째는 목구멍 주위, 바로 그 성대죠. 성대가 목에 그 살로 가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꽉 쥐면은 성대를 실제로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꽉 쥐었다가 아래로 훑어내리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제가 목소리를 내면서 이 모양을 지어 보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따라해 보세요. 자, 이런 방식으로 후두 주위를 넓게 잡고 아래로 차례차례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3번 또한 중요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목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늘 앞을 보면서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말을 할 때 옆으로 돌리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말을 해야 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앞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계속 같은 자세로만 있으면은 우리의 몸이 피곤해지고 목 또한 피곤해져 가지고 바르고 좋은 목소리가 계속 일관성 있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쪽으로 심하게 좀 돌립니다. 자, 이런 건 3가지 마사지법만 여러분이 직접 어떤 그 연설이나 강의 또는 몇 사람들 사이에 토론의 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정도의 준비 마사지를 꼭 하고 들어가시면은 목소리에 대한 탄력이 분명히 생길 것이며 다른 사람의 듣기에도 아주 좋고 명쾌한 그런 목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말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좋은 목소리를 타고났다. 내가 좋은 주제를 정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좋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능력도 갖추었다. 이렇지만은 그 말을 안으로만 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소리 내서 밖으로 말해야만 비로소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스피치의 실행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자, 어떤 연사들은 좋은 내용을 준비했음에도 실행 기술이 부족해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말의 실행은 목소리를 훈련을 다 갖췄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치의 실행 방식은 대본 암송이 있고 낭독이 있고, 암송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외워보는 것이고요. 낭독은 소리를 내서 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요서에 기초한 실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스피치의 실행 방식 중에서 어떤 대본을 정해진 것이 속으로 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을 하느냐, 또는 대본을 들고 제가 만일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 이런 대본을 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연설을 보는 사람,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저랑 대화를 나눈 사람은 다소 답답할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본을 가지고 낭독을 해야 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소리내서 외워보는 그 연습 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식적인 의전 행사에서 인사말 같은 때는 대본을 들고 가서 낭독을 하죠. 개요서에 기초한 실행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개요서라는 것은 간단히 자기가 알 수 있는 어떤 주제와 그리고 아이디어 몇 개 적고 인사, 그 다음에 끝맺음 결론은 뭘로 지을까라는 것을 간단히 적어놓고 그걸 보고 충분히 살핀 다음에 최종적으로 말을 할 때는
그거를 보지를 않고 뭐 포켓에 넣어두거나 아예 연단에 갖고 올라가지 않고 그걸 가지고 아까 적어놓은 것을 그대로 순서를 머릿속에 잘 기억했다 말하는 것이 개요소에 기초한 실행입니다. 그리고 즉흥적 실행이라는 것은 사실 이 말하기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가서라도 갑자기 어떤 자리에서 보면은 아 누구님 오늘 저희를 위해서 뭐 격려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얼른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말씀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은 뭐 건배사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누구 지명을 받았을 때 갑자기 당황해 가지고 아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즉흥적인 연설의 자리에서 충분히 자기 뜻을 잘 전달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인정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미 설명을 했던 것이죠. 스피치의 실행 방식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개요소에 기초한 것인데 완성된 대본을 준비하지 않고 개요소만 작성한 다음에 이에 부연 설명을 더 붙여가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메모를 해서 서론과 본론은 뭘로 할 것인가가 짧게 메모를 하고 중간에 예를 들 아이디어들은 뭐가 있는지 그거를 좀 적고 큰 주제는 맨 앞에 크게 써놓고 그걸 보면서 연습을 통한 다음에 머릿속에 충분히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스피치가 되는 것이죠. 자, 스피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준비한 대로 정확하게 발표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간혹 숙달된 배우나 방송 진행자가 우리는 그런 실수를 보지를 않습니다. 녹화 방송이면은 그게 소위 편집이 돼 있거나 다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그 진행자들은 내가 준비한 대본을 그대로 말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다가 잠시 딴 데로 빗나갔을 때 그때 상당히 혼란을 느껴가지고 오히려 말 전체가 소위 버벅대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준비한 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애초에 준비한 아이디어보다도 얼른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신선하다 싶고 또 그 상황에 맞다 싶으면은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꼭 준비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는 또는 청중들은 내가 뭐를 준비했는지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아이디어가 바뀐다 하더라도 상대는 그것이 저의 준비된 스피치의 모든 걸로 알게 되니까요. 스피치는 화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역시 잘못된 오해입니다. 스피치라는 것이 그야말로 물 흐르듯이 청산유수처럼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과거에 뭐 시골 장터를 떠도는 약장수들을 뭐 예로 들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같은 말을 뭐 수도 없이 하기 때문에 일견 화려해 보입니다. 왜냐? 막 상대를 추워주는 말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뭐 확신에 찬 어조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기가 막힌 효능을 설명을 하고 뭔가가 세상이 달라질 것 같은 희망적인 소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잘 뜯어서 들으면은 실속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스피치가 환영을 받는 시대는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자, 스피치는 연사 혼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객석에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객석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준비한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터랙티브라고 하는데요. 상호작용 속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상대가 싫어하는 표정을 지으면은 내 준비된 말을 좀 다른 쪽으로 바꾸고 목소리도 더욱더 정감이 가는 호감이 가는 다정한 목소리로 바꿔야 되고 상대가 분명히 중요한 말인데도 잘 듣지 않으면은 목소리를 좀 키워야 되고 단호한 어조로 말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상호작용인데 그래서 이 상호작용을 중시를 해야지 상대가 어떤 표정을 짓건 나는 준비한 말만 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스피치는 연사
혼자서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죠. 스피치를 실행하면서 하나라도 틀리면 전체를 망친다. 물론 하나라도 틀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가 틀렸다고 해서 전체가 망쳐지지는 않습니다. 틀려진 것은 그 자리 말미에서 아까 제가 했던 것은 사실은 예를 잘못 들었네요 하고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인간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떤 다른 장소에서 또 기회가 있을 때, 지난번에 말했던 것 중에 제가 수치를 제시한 것이 잘못됐더군요. 좀 바로 잡겠습니다. 또는 그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했을 때, 제가 그때 어떤 사람을 특정인을 비하하는 말을 한뜻하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고 제 진심은 이거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고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나라도 틀리지 말아야지, 토시 하나라도 내가 준비한 그대로를 해야지, 이것 또한 강박관념이 돼가지고 오히려 나한테 긴장감과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기.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건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구강 구조의 영향을 받으니까 만약 치아가 돌출하여 입이 완전히 다물어지지 않는다면은 발음이 새어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혀가 짧은 경우, 이런 경우는 병원 치료를 받아도 좋고요.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도 목소리가 바뀌듯이 발음 또한 말을 할 때 어떤 방식이 분명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모음과 자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문제는 의사전달 과정에서 기본적 사항이다 했는데, 우리 한글, 이 한국어가 모음이 사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영어보다도 더 가지수가 많고 풍부한 대신에 그 발음이 자칫 어려워가지고 자칫 잘못되는 발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스운 얘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위대한이 발음이 잘 안 돼서 이대한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발음상의 그 문제 때문에 좋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에는 고저장담, 두음법칙, 호음법칙, 연음법칙 이런 발음 규칙이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써놓으니까 막상 이해를 하실 여러분이 어렵다. 저런 법칙을 내가 과연 잘 지키면서 말을 하고 있나?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는 훈련이 돼가지고 저거를 거의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밤이다. 그랬을 때 이게 먹는 밤인지 낮의 반대인 밤인지, 그런 것들은 발음이 장단, 짧고 길게 하는 걸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길게 발음해야 됩니다. 말 그러면은 사실은 스피치가 아니고 호스, 타는 동물 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전문가적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니만큼 이런 거 몇 개 정도는 우리가 외워서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은, 전반적인 것은 다소 지키지 않아도 뜻이 얼마든지 전달이 되니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만 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 훈련이 이미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올바른 말하기를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했는데요. 자, 발음이 맞고 분명한가? 이랬는데, 이랬을 때, 와, 왜, 에, 이런 발음을 다 소리내서 정확하게 발음을 했느냐? 사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글자를 썼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회의. 그렇다 그러면은 미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는데 사실은 회초리 이러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이런 휘바람 소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정확한 모음이 좀 어려운 게 덜어 있거든요. 그러나 뜻이 좀 전달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한 발음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태도는 계속 가져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투리는 쓰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뒤에서 톤이 너무 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될 것이며,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았는지, 목소리에 뭐 지나치게 기성, 괴성을 질러서 거친 부분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좀 띄어서 말하고 쉬워서 말할 것을 잘 지켰는지, 이런 것을 늘 그 말하는 연습을 통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된소리 같은 단어를 괜히 사랑을 사랑해요. 뭐 이제 이번엔 하도나 많이 쓰니까 표준어로 속해졌습니다만은, 한때는 자장면이 표준어였고 짜장면이라고 쓰면 안 되었는데 짜장면이라고 합니다. 소주를 소주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쓸데없는 지금 된소리를 쓰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발음 습관도 없애야 합니다. 외래어를 정확하게 발음한 것인지 하는 등등의 것도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목소리와 그 발음 문제, 그리고 또 말의 실행,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목소리가 잘 갖춰져 있어야만 어떤 내용이든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목소리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인가 컨텐츠도 잘 갖춰져 있는데, 다만 이것을 실행할 기회를 놓치거나 말할 곳에 가서 말을 않거나 안 해야 될 곳에 가서 말을 하는 이런 실행 능력이 떨어져도 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큰 실패를 보는 수가 생기니까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목소리로, 듣기 좋은 목소리로 아름다운 대화를 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감사합니다.